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범보수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보수 진영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일 오전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 단식장을 찾아 장 대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도 장 대표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21일에는 해외 일정에서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장 대표를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때까지 국회 상임위 일정을 수년하고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단식 엿새째를 맞은 장 대표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저하 등 위험 신호를 경고하며 병원 이송을 권고했지만 장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단식장을 찾아 화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실제 방문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민주당이 1인 1표제를 둘러싼 수싸움이 치열하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 전현직 대표 간의 수싸움 또한 치열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이 오늘로 7일차입니다. 그를 격려 방문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면면이 좀 흥미롭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승민 전 의원 모두 장 대표와 정치적 궤를 달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조기 귀국해서 장 대표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방문 여부에 언론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두 사람 간 감정 대립이 여전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관련해서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사람 간 수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통일교와 민주당이 공천원금 특검을 수용하라라는 쪽으로 원래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뉴스의 본질은 통일교 공천원금 특검을 관철시키는 것인데 오히려 많은 분들의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에 올 거냐 말 거냐, 와야 하느냐 오지 않아야 하느냐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단식의 그 어떤 순수성이라든가 결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폄훼되고 훼손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두 사람의 수싸움이냐? 그렇게 비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갈등이 이번 그 단식 전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게 해결되지 기승전 결의 단계에 갔었어야 되는데 결의 단계는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된 이유, 물론 그것은 진짜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한동훈 전 대표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건데 네. 지금 당내에서는 좀 궤를 달리했던 사람들도 다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소장파인 대안과 미래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도 다 찾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제 와서 좀 이제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친한계에서도 사실 저희가 거기 이제 로텐더홀에 많이 앉아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좀 보고 있었는데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올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올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와서 좀 정치적 화해 제스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윤리의 대변인, 윤리의 제명 결정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오히려
악수였다고 보는데 네. 지금 단식을 통해서 어쨌든 결집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고립되는 양상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도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참모들이나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걸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과 하되 네네. 한동훈 전 대표만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됐었을 때 자칫 뭐 한 전 대표 측이 고립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 단식이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장동혁 대표랑 다른 어떤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정 활동 시기가 달랐고 네, 맞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지난 경기지사 선거의 후보로 등록된 뛰었던 이후에는 대선에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그런 인연도 없었고 정치적 궤도 완전히 결을 달리했었는데 전격 방문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안 오면 이상한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수를 극우화 또는 이제 합리적 보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그것을 따뜻한 보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이 보기에는 한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지금 홀로 고립 외딴섬처럼 비춰지는데 이렇게 해서 완전한 고립으로 내몰릴 것을 좀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파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곤궁하죠.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어떤 선거가 있는 것이 본인이 뛸 수 있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내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른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좀 폄훼하는 분들은 뭐 그냥 구독자 많은 유튜버, 정치적 영향력 있는 뭐 인플루언서 정도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유승민 의원도 만나고 원외에서 그런 활동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갖고 그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상황이 지금 그래서 곤궁하다. 그래서 그거를 타개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이른바 뭐 민심 경청 로드라고 해서 네네네. 여러 지역 다니면서 네네. 실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었던 거고 또 하나는 토크 콘서트 본인이 아무래도 팬덤이 있으니까 그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이만큼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던 건데 그 외에 그 어떤 연대를 좀 넓히려고 하는 중간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한 전 대표가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 기자,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로텐도홀에서 숙식을 다 식은 아니죠. 네.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네. 물과 소금만으로. 네, 원래 초반에는 물과 소금도 하지 않는 극단적 단식을 했다고 했는데요.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위험 신호가 있었고, 그래서 물과 소금을 조금 섭취하기 시작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단식을 계속 강행한다고 했고요. 어젯밤 10시 40분쯤에는 기자단에게 이제 문자가 왔었는데, 좀 위험 수치가 높아져서 호흡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좀 지도부는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좀 그러면서 좀 그 탈출구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단식에 이제 끝나야 되는 그런 출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양새는 더 웃길 것 같은데요. 근데 단식의 탈출구는 네. 출구 전략은 한동훈 전 대표가 오고 안 오고냐 와서 그 출구 전략을 할 수 있냐 이건 선택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단식을 왜 결정했습니까?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원금 특검을 받아들이라는 차원에서 했지 한동훈 전 대표 오라고 단식한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엔 전 출구 전략 2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말로 황교안 전 대표 2019년에 했었던 것처럼 8일 만에 그 후송됐었거든요. 쇼크가 와서. 네네네. 지금 장동혁 전 대표도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 대표가 하고 있는 정도의 그 극단적 단식이라면 10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정신력이 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후송되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저는 적어도 2개 특검 가운데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받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신천지를 넣으면서 이게 지지부진해졌었는데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거 당원이 가입했다. 앞서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만희 총재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 어떤 정황 증거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내부자 폭로들이 나오면서 네네. 어떤 그 수사로 진전될 만한 단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천지 특검을 맨 처음에 민주당이 얘기했을 때는 국민의힘 아니 지금 어떤 의혹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정치적으로 그 카드 들어오냐 네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신천지와 관련해서 그럼 들여다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통일교 신천지와 관련한 안을 갖고 와서 국민의힘과 좀 협상을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게 나름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천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절대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뭐 수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윗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윗선이라는 게 뭐냐면 김경식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기 전까지는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그랬죠. 김병기 의원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묵인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럼 그 하루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병기 의원이 단수공천을 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외부의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거를 규명하면 뭐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으로까지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공천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본론은 그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좀 큰 정치하면 안 됩니까? 비록 자기를 내쳤지만 비록 자기를 내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당 대표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 가서 수고 많다 이제 단식 풀어라. 진정한 승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완벽한 의지에 따라서 가면은 그렇게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처럼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안 가면 이상한? 한동훈 대표 왜 안 가는 거야? 이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떠밀려가는 듯한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안 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다가 시간만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라는 거는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이 7일 차잖아요. 네네.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간과하기 때문에 뭐 8, 9, 10일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이라는 건 전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 결단은 결국엔 한 전 대표의 몫이라고 보고 참모들은 가야 된다. 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 명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양분돼 있어요. 근데 그걸 결국에는 한 전 대표가 어떻게 결론 내릴까라고 하는데 저는 전격적으로 방문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위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네네. 본인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할 걸로 보이십니까? 국장님은 어느 게 좋겠습니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왜 안 가냐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꾸만 밀려서 가는 듯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냥 나 원래 가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면 됐는데 안 가면 이상한 사람 된다, 안 가면 쫌생이다, 뭐 큰 정치 못하는 사람이다, 검사스럽다 이런 식의 자꾸 해석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선택지를 좁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아주 강성 지지자분들은 조작한 그 당무감사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려고 하고 결국 단식도 제명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고 본인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왜 동조해야 되냐. 네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동훈 그 전 대표 지지자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 한 전 대표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거겠죠. 그때 저한테 네. 탁구를 비유를 하면서 네, 네. 이제 드라이브에 스핀을 네. 강하게 넘겨왔다 했는데
지금 제일 강한 스핀 같은데. 예. 지금 강한 스핀이죠. 왜냐하면 단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안과 미래라는 그렇죠. 한 25명 정도 있는 네. 소장파 의원들이 대표적인데 이분들도 장동혁 대표 찾아가서 힘내라. 저 단식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뭐 오세훈 후보라든가 박형준 후보라든가 이번에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장동혁 대표가 갖고 응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마치 이게 고립되는 중도 보수 전체 진영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만 약간 고립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거냐. 저는 한동훈 대표 본인의 결단만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의견 다 듣고 계셨고 본인도 뭐 뉴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단만 남은 거예요. 대변인도 조언을 주시잖아요. 어떤 조언을 주셨습니까? 아니 저는 찾아가라. 아니다. 꿇는 것이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본인이 결정할 얘기예요. 리더라는 자리는 그렇습니다. 결정에 앞서서 어쨌든 제가 여튼 일일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측근 그룹은 거의 반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근데 원내 의원분들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한 전 대표가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 기자, 네.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와야 좀 끝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그 특검 중에 통일교 특검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장 대표도 이 단식을 갑자기 하게 된 거거든요. 지도부에 좀 물어봤더니 지도부도 사실 몰랐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처음에 좀 곤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부도. 왜 단식을 이 시점에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것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쌍특검 중에 통일교 특검 정도라도 민주당이 좀 합의를 한다면 그걸 전략으로 단식을 끝내거나 또는 이제 한 전 대표가 와서 손을 내밀거나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한 전 대표가 와서 네. 단식이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단식이 같아요.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장 대표가 조금 본인의 리더십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꿇었다. 저는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이런 겁니다. 단식을 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렸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제명이라는 결정이 굉장히 무리하다. 당내 판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리고 갔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지지까지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단식이었다면 지금 더 민주당이 훨씬 더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 약간 좀 여유 있게 보는 것은 결국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이슈를 감추기 위해서 그거 덮기 위해서 본인의 당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 이거 정말로 특검용이 아니다 이렇게 폄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문제를 풀고 단식을 시작했다라면 야 진짜 이거는 특검용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좀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임기응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 하나가 절묘하게 지금 두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통일교 특검을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얹혀서 지금 묻고 더블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신천지. 그런데 그 신천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뭐 홍준표 전 시장, 이만희 교주 이런 얘기가 쭉쭉 있었지만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만희 교주의 육성도 나왔고. 이러면 국민의힘도 이것을 거부만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받게 되면
그간의 당원 가입부터 거의 뭐 당이 어떻게 와야 될 수도 있는 지경까지 몰릴 수도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걸칠 아니 뭐, 걸로 보입니까? 회기까지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의 정황들이 이제 합수본 수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출구 전략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 같이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따로 신천지 따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이 절충안을 냈어요. 네네.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회를 운영했었던 걸 보면 신천지 특검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국민의힘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도.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투트랙으로 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어차피 과거에도 뭐 민주당이 그렇게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루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 저는 소장파, 그러니까 아직 정치를 본격적으로 잘 시작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의 정치가 이렇게 종교단체로부터 부정한 돈이 들어오거나 권력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신천지 특검한다면 국민의힘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민주당에서도 들여다볼 거고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니까 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국 정치가 진일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이건 정치적으로는 협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많이 행사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민주당에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식의 목적은 오간데가 없게 됐습니다. 오로지 장동혁 대 한동훈 이렇게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고립되는 모양새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